엔비디아는 500달러를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안녕하세요. 24년 1월 10일 킴스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 1월 10일 장 시작 전인 거죠. 좋아요로 동영상 꼭 저장해 두시고 오늘 밤 장 시작 전과 장 시작하고 나서 영상 꼭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오늘 담아가야 할 주식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속도를 빠르게 배속을 해서라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댓글에 이번 주에도 수익이라고 댓글 달면서 나스닥과 다우존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는 누구나 알고 인정하는 메이저 주식들로 모아가는 투자, 분산 투자, 장기 투자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 좋은 주식들을 어디서 어느 위치에서 더 담을지가 수익률에서는 굉장한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고점인데도 거기가 고점인지 모르고 주식을 담게 되면 남들보다 6개월에서 1년가량의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제발 나는 장기 투자자니까 아무 때나 주식을 사고 보유하면서 마이너스여도 괜찮아 같은 자기 위로, 자기 합리화 하시면서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개념을 알고 가는 건 수익률에서 아주 큰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렸었죠. 21년도에 고점 3개인 봉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넘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정이 나올 거고 그 후 연속 5일간의 조정이 나와주면서 이 조정은 전전 고점인 지지 라인대에서 형성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서 지지가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지금 나스닥 상황 나쁘지 않고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우존스 보겠습니다. 다우존스는 이 노란색 선 21선이죠. 21선까지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다우존스가 이 가격대만 유지하고 있어도 노란색 선 21선은 알아서 올라오기 때문에 21선과 만나는 자리에서 지지하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월요일날 지지하고 반등, 어제도 21선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노란색 선 21선을 깨고 내려오는지 아니면 이걸 타고 올라가는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다우존스 21선 지지해주고 있어서 여전히 상황 나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러면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애플 한번 보겠습니다. 애플은 이렇게 쌍봉이 나오면 하락할 위험이 있으니 이 부분에서는 신규로 진입하지 마시고 제가 매수 신호 드릴 테니 기다리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21선을 이렇게 깨고 내려온다면은 초록색 선 61선과 121선 갈색선 부분에서 첫 번째로 지지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고 했었죠. 지금 이틀 연속 61선과 121선 부근을 지켜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스토캐스틱도 보시면은 과매도권에서 반등 해주는 모습, 166 스토캐스틱에서도 과매도권에서 반등해주려는 모습, RSI에서도 과매도권에서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애플은 이 부근이 1차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여기서 지지해주고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는 애플을 좀 더 담아간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 애플이 상승으로 반등을 시작해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는 애플을 1차적으로 좀 더 담아갈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테슬라 볼까요? 테슬라 제가 이 하락 추세의 상단 라인에서 1차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이 지지할 수 있는 가격대 라인은 초록색 선 61선과 파란색 선 481선이 겹쳐져 있는 지금 가격대이죠. 어제도 사실 이 가격대를 깼다가 장 막판에 밑골이 달면서 이 가격대를 여전히 유지하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여는 줬습니다.
하지만 다들 알고 계시죠? 보시면 일론 머스크 마약 이슈가 있게 되었죠. 이 미국 주식 뉴스들을 확인할 때 이 키움증권에서 뉴스를 종목마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것만으로도 뉴스 충분합니다. 다른 사이트에서 뉴스 굳이 찾아볼 필요 없고 실시간으로 올려주니까 이걸로 봐도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미국 주식 매매 팁이죠. 자, 그래서 일단 이 마약 이슈가 테슬라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냐는 오늘 밤에 우리가 계속 말한 이 지지라인 있죠. 이 지지라인을 깨냐 안 깨냐가 정답을 보여줄 겁니다. 이 지지라인을 깨면은 그 마약 이슈가 테슬라에게는 영향을 확실히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약 이슈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매수 타점을 또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테슬라 저녁에 하락한다면은 절대 매수 타점 아닙니다. 마약 이슈가 끝나고 다시 한번 지지하고 반등하는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겠죠. 우리 며칠간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알파벳 보겠습니다. 알파벳 이렇게 새로운 상승 추세 라인을 형성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저는 이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 이 부분에서 알파벳을 좀 더 모아갔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밑에 하단에 오게 되면은 신규로 진입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어제도 2% 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매수 타점이 정확히 맞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목표 주가 얼마로 잡고 계셔야 될지 가격대 보겠습니다. 이 상승 추세의 상단 라인 가격대죠. 1차적으로는 145달러 부근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알파벳 지금 상황 아주 좋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인텔 보겠습니다. 인텔은 이 완만한 상승 추세에서 급격한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상승 추세의 상단 라인에서는 매도 타점 이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이 상승 추세의 하단에 부딪히게 됐을 경우 인텔을 매수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후로 지금 4%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이번에도 매수 타점 정확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인텔 봤으니 AMD 봐야죠. AMD는 인텔보다 훨씬 강하다 라고 말씀드렸고 인텔과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또한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 오게 되면은 어김없이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번 주 금요일 날도 이 부분에서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후 약 9%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상승 추세의 상단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배속을 해서라도 끝까지 보신다면은 어디서 주식을 더 담아야 할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아이온큐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온큐는 여전히 이 매물대가 너무 많다 라고 말씀드렸었고 이 상승 추세를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아이온큐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후 약 7일간의 하락을 보여주었었죠. 어제도 아이온큐는 저는 좀 더 기다린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엔비디아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깃발 형태로 상승 추세로서의 힘을 모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엔비디아는 500달러를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저는 그래서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 올 때마다 추가적으로 엔비디아를 모아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500달러를 넘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500달러를 시원하게 넘으면 한 번에 더 큰 상승 추세가 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엔비디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전혀 팔 이유가 없겠죠. 아주 강하고 아주 좋습니다. 엔비디아 즐기시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일라이 릴리 한번 보겠습니다. 일라이 릴리도 삼각 수렴으로 힘을
힘을 모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서 일라이 릴리는 양봉으로 590달러를 뚫어주어야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후로 이만큼의 상승을 보여주었었죠. 일라이 릴리의 계속적인 저항대, 가격대 있죠? 가격으로 보면은 618달러겠죠? 618달러를 매도 라인으로 보고 일단 보유 중에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TQQQ 보겠습니다. TQQQ 이 고점과 이 고점, 이 라인대에서 지지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라인대를 지지해 주면서 반등까지 성공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TQQQ 상황 좋다라고 어제 말씀드렸고, 오늘도 여전히 상황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QQQ 모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지지 라인 말씀드릴 때마다 모아 가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간단히 보고 가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이 박스권에서 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어제도 이 박스권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박스권을 깨고 방향성을 보여줄 때 추가적으로 더 들어간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상승 추세니 보유의 관점으로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티커 스펠링 LABU 보겠습니다. LABU는 바이오테크 지수하고 같이 가는 종목이죠. 이 빨간색 선 241선을 뚫고 올라온다면은 481선 파란색 선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여전히 노란색 선 21선 상승 추세 타고 올라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엊그제는 14%까지 상승을 보여주면서 큰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보유의 관점으로 21선 잘 타고 올라가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리얼티 인컴도 마찬가지죠. 갈색 선 121선을 뚫고 올라온다면은 241선 빨간색 선까지는 충분히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241선을 또 뚫고 올라오기 때문에 481선인 파란색 선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지금도 노란색 선 21선을 잘 타고 올라오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황 좋습니다. 다음으로 어제 넷플릭스 말씀드렸었죠. 이 상승 추세의 중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직 방향성을 정확히 안 보여주고 있어서 애매한 자리에서는 저는 안 들어간다. 왜냐? 매수 타점에 와 있는 좋은 종목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애매한 자리에서는 저는 굳이 조급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어제 넷플릭스도 1%가량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다음으로 노보노디스크 보겠습니다. 노보노디스크 큰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에 오게 되면은 어김없이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는 걸 볼 수 있죠. 또한 노보노디스크는 아직 상승 추세의 상단 라인까지의 상승 폭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보유의 의견이라고 말씀드렸고, 어제도 약 1%가량의 상승 추세 흐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이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에 오게 된다면 매수 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어도비 보겠습니다. 어도비 같은 경우 이 완만한 상승 추세에서 급격한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도비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에서 매수를 들어갔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다음으로 루시드 그룹 보겠습니다. 루시드 그룹 하락 추세에 있으니 저는 절대 안 들어간다 라고 말씀드렸고,
드리고 나서 계속적인 음봉만 보여주면서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루시드 그룹이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이 초록색 선 60일선 위에서 1-2주간 놀면서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60일선을 하루 깨고 올라왔는데 이런 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무조건 초록색 선 61선 위에서 1-2주간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니콜라도 마찬가지죠. 니콜라도 하락 추세에 있으니 저는 절대로 안 들어간다 라고 말씀드렸고, 니콜라도 루시드 그룹과 마찬가지로 60일선 위에서 1-2주간 지지해주고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컨스틸레이션 브랜드 한번 보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STZ 보겠습니다. 제가 종목을 찾을 때 미국 주식 거래대금 한 200위권 안에 있는 종목들로 매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컨스틸레이션 브랜드 STZ를 매수의 관점으로 들어가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완만한 상승 추세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에 오게 된다면 어김없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음으로 길리어드 사이언스 한번 보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GILD죠. 길리어드 사이언스도 주봉상의 큰 그림을 보면은 지지해주고 상승, 지지해주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길리어드 사이언스를 한번 매수의 관점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21선까지는 눌림을 줄 수 있지만 주봉상의 차트가 매우 좋기 때문에 저는 한번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시놉시스 한번 보겠습니다. 시놉시스도 이렇게 큰 그림에서는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이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에서는 어김없이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가격대도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모아갈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에어비앤비 한번 보겠습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도 크게 보면은 상승 추세의 속에 있죠.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에 오게 된다면 어김없이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상승 추세 안에서의 갈색선 121선을 지지해주고 반등을 해주면서 상승 추세의 상단 라인을 향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저는 에어비앤비 조금 모아간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보겠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참 좋은 종목이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박스권에 위치하게 되면서 박스권의 하단 라인에 오게 된다면 어김없이 매수 타점을 주었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은 갈색선 121선을 지지해 주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종목이지만 지금 이틀 동안 19%가 오르면서 단기적으로는 이 전주와 마찬가지로 이만큼의 조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진입 후 조정에서는 또 지지하는 거 보고 더 모아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같이 편안하게 수익 내면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이번 주에도 수익 나는 댓글 달아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